자, from the moment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런 말이야. 그 다음 거예요? 넘어갔어요? 오케이. 이때 he는 간송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간송 선생님께서 들으셨네요. 무엇을요? 목적어를 들으셨겠죠? 목적어는 뭘까요? 훈민정음 해려보니 had been 요게 자, 옛 시제는 당연히 과거 들은 거예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발견은 그 전에 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것뿐입니다. 시제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수동태죠. 그죠? 훈민정음이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된 거니까. 그래서 PP 이렇게 와 있습니다. 조동사가 앞에 2개 나와 있고 서술어가 총 이 3개 어휘로 돼 있다고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잘 따지고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2개. 그렇죠. 대가로 닫고 그리고 둥근 가로 닫고 뾰족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관계부사 이 완전하거든요. when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that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의 대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송 선생님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명식이라 보시고요. 목적어를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동명사니까 동사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게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얘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하던 걸 멈출 수 없었다는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얘가 목적어고요. 이때 이시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반드시 연결해 주세요. 대명사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직역이 되죠. 멈출 수 없었다 생각하는 걸. 근데 우리 앞에 요거 본 적 있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본 적 있을 겁니다. couldn't but 동사 원형하고 help로 가야지. couldn't help 하면 동사 원형이 ing죠. 이렇게 ing하고 couldn't 쌤 요거 필기한 거 기억날 거예요. but 동사 원형. 동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맥락상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직역이 되니까 이렇게 수구처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맥락상 이거랑 같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때 헬퍼는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요. but이 있으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헬퍼가 나와서 동사 원형이 ing 이렇게 보시면. 요 스톱은 원래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좋아요. 필기할 거 없죠? 그렇죠? 요치도 되겠죠? 이 부분? 오케이, 좋아요. 자, 선생님께서는, 간송 선생님께서는 알고 있었대요. 목적어를요. 대가로 열게요. 당연히 이런 데는 대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had to, have to의 과거형이죠. 해야 한다. 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호해야 했어요. 뭐를요? 훈민정음을요. 훈민정음. 롤코스트 별표. 이거는 색깔을 요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어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런 말이야.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줄게요. 한번 써줄게요. by all means 라고 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에러 코스터 같은 걸. 자, 수년의 기다림 뒤에 선생님께서는 마침내 be able to 조동사로 생각하면 되죠. obtain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obtain 얻다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그냥 get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썼던 것 중에 한 개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자면 acquire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훈민정음을 얻으셨대요. 얻으실 수 있었대요. 자, 선생님께서는 구매하셨죠.
훈민정음을 뭐에? 10배의 가격으로. 10배의 가격으로. 뭐 한 10배의 가격이요? 그 둥근가로 바로 열면 되겠죠. 여기에는 또 당연히 대시 생략됐을 겁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겠죠?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주인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요구했대요. 자,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모르죠. 맞죠? 훈민정음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실제 역사상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틀렸다 해야 돼요. 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윗글의 내용이 그게 없잖아요. 그런 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뭐요? 없죠? 이거. 이때 에스크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구하다입니다. 요구하다. 요구했던 가격의 10배에 그걸 샀어요. 괜찮아요? 100만 원만 주쇼. 했는데 1000만 원. 지금 바로 거래합시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 둥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purchase가 1번, heed가 2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병렬이죠. purchased하고 병렬이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목적어 표시할게요.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hid냐, hiding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하고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집에다가 그걸 숨겼어요. 자, 언제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이제 해방된 뒤로 나오니까 1945년도하고 40년 사이에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죠? 요건 유추할 수 있죠. 그쵸?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본이 were finally defeated. 마침내 패배했을 때. 자,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기다라고 하는 w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어가 있고 목적어 있잖아요. 둘 다 당연히 명사죠. 맞죠? 당연히 여기에는 뭔가 이기거나 승리하는 주체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근데 win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경기가 나와요. 그렇죠. 경기에서 그래서 승리하다, 우승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경기 혹은 시합에서 승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상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상을 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에도 봤다시피 당첨금 같은 게 나와요. 복권에 당첨되다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1대1로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이겼다, 내가 누구한테 졌다라고 할 때는 win으로 쓸 수 없습니다. win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뭐를 쓰느냐? 이 defeat라고 하는 걸 써요. 그 defeat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defeat가 뭐냐면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목적어 있어요. 당연히 주체가 있고 여기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이기다, 주어가 목적어를 패배시키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이기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내가 졌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이겼다라고 쓰면 되죠. 근데 그냥 졌다라고만 하고 싶어. 서술하고 목적어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주어를 없애면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삼형식에서 주어를 없애는 방법은 수동태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이기다고요. 패배당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졌다라고 하면 돼요. 패배당했다가 아니라 패배했다 하면 되죠. 그냥. 주어가 패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수동 주의를 해주시고요. 일본이 마침내 패배했을 때, 자, 선생님께서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죠. 공유할 수 있었겠죠. 왜요? 그 전에 강점기 때 또 한글 말살 정책 중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훈민정음 있다는 거 들키면은 또 바로 타버렸을 테니까. 훈민정음이죠, 이때. 그쵸?
요것도 훈민정음이에요. 제가 안 썼지만 당연히 그런 거죠. 누구에게 누구와 공유한 거예요? 나머지 한국과 즉 대중들과 국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즉 공개했습니다의 느낌이 강하죠.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뭘 적어야 될까요? 오케이. 저게 기준은 몰라요. 그냥 요구금액의 10배죠. 판매자 요구액의 10배로 산. 배로 구매. 해방 후, 그리고 숨김. 그리고 집에 숨김.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언제? 해방 후 공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지울 뻔했네. 자,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대요. 목적어라고. 그죠? 이때는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명사절 대십니다. 다른 걸로 바뀌지는 않고요. 훈민정음 에레보는요. is 어떻다고요? 이 박물관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법 나오죠. 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예요. 자, 그것이 없다면 하지 말고 없었다면. 왜? 가정법하고 완료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다면 하면 안 돼.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쓰는 거.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오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자주 보고 여러분도 써보아야 돼요. 이렇게 사실 그래야 익혀져요. 그래서 같이 따라 쓴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before 이렇게 하면 되죠. before i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뭇이 있다면 없다면 할 때. 이때 it은 허상의 it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 it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거야. 우짜짜 it. 그리고 이게 너무 길다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요때 it이 이제 훈민정음이죠. 이 if를 없애는 거야. if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도치가 돼요.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온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가정법 뭐라고요? 과거 완료라고 이게. 가정법 뭐라고요? 과거 완료다. 왜? had pp가 있으니까.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서는 would죠? have pp 나오면 돼요. have pp 있죠. 그렇죠. 게다가 수동에는 be lost. 그죠? 사라지다. 어디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가정법 과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쓰느냐? 과거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들은 똑같아요. 얘들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명사 표시로 할게요. 이렇게. 당연히 if 없애면은 또 두 개가 도치되겠죠. or in not for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없다면, 저건 없었다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기원과 원리요. 이게 기본 원리 되겠죠? fundamental. 뭐의 기본 원리? 한글의 기본 원리가 would have been lost. been lost 자체가 사라지다.
과거용으로 해석이 되죠. 사라졌다. 근데 would가 있죠. 사라졌을 것이다. 괜찮죠?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케이. 이건 쓸 거 없고요, 아직. 자, 그것은 훈민정음이죠. 어딨니, 훈민정음? 오케이. has been. 요것도 또 수동이죠. 현재 완료 그냥 수동이에요. 이때 현재 완료는 강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이후로라고 하는 부사예요. 이때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아니고요. 계속이, 그냥 since가 들어오면 이제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데, 등재가 계속되어져 온 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등재, 그 다음 시간 1분 뒤에 등재, 계속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때는 since가 비록 들어갔으나, 현재 완료의 완료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designate는 뭐냐면, designate. 이렇게 보고 designat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designate 하면 이거 오형식의 명명동사예요. co라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목적어고 보호예요. 목적어를 보호로 뭐하다? 등재하다. 수동태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갔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보호만 남죠. 즉 그러면 주어가 보호로 등재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좋아요. 등재됩니다.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뭐로요? 보호 남겠죠.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국보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의 보물이니까 국보. 그리고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포함되었습니다. 자, 얘하고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PP 병렬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it has been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PP 병렬이에요. 어디에 등재되고 등록되었냐면 유네스코 메모리 요거는요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 뭐 이런 거예요. 기억이라 하지 말고 기록 문화유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게 뭐 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죠. 그렇죠. 거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쓸게요. 국보 지정. 괜찮나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록. 요렇게. 앞에 보시면 아마 매병이 있죠. 매병이었나? 매병 아니구나. 그 정선 선생님의 그림은 국보로 지정 안 됐잖아요. 맞죠? 이런 것도 구분해서 잘 보시면 돼요. 혹시 이렇게 해서 끝났나요? 더 있나요? 더 있어요? 딱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요거 이제 더 이제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분사구문이에요. 이 고대의 책을 보면 이제 훈민정음이에요. 이것도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을 보면이라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 선생님의 강한 커미트먼트, 헌신을요, 혹은 의지를요. 괜찮죠? 헌신, 의지. 요거 우리 많이 봤죠? commit, 그리고 dedicate, devote 많이 봤죠? 그리고 뒤에 오는 to는 얘는 전치사였잖아요, 항상. 요걸 이해하셔. 투부정사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전치사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비교하는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동사가 오면 안 돼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preserve, 보존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거.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 대한 강한 의지, 강한 헌신을 뭐 할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파트 5까지 끝났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바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울게요. 오케이. 자, 맨 마지막에 뭘까요? 여기 좀 길긴 하다, 그쵸? 자, in the middle of 자체가 하나의 또 전치사입니다. 이 자체가. 그 앞에 standing이라고 하는 것도 분사구문이죠. 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사구문이라고 그냥 노란색 체크해 놓은 겁니다. 분사구문. 어디에 서서. 당연히 이런 거 수동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stand는 자동사입니다. 물론 타동사로 견디다의 느낌도 있죠. 하지만 존재하다, 서다, 서 있다라고 할 때는 저렇게 자동사로 써요. 무조건 ing입니다. PP 안 됨. 오케이. 어디 중앙에 서서 엑스비션 홀이니까 미술관 복도 정도, 광장 정도, 홀 정도. 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서서. 자, 그 다음 또 분사구문 두 번째. 1번. 그죠? 분사구문 2번. 분사구문은 결국 부사니까 여러 개 나와도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PP죠? 빙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앞에. 요거는 의미가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의 주어, surrounded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되잖아요. 여기 있죠. 나를 기준으로 보면 돼. 내가 서 있는 게 맞으니까 ing. 내가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둘러싸여 있으니까 pp가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미술품에, 예술품에 둘러싸여서 미술관 중앙에 서서 나는 뭐 할 수 없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죠? 삼행시. 뭐를요? 생각하는 것을. 간송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 간송 선생님은요, 어떠신 분이었어요? 사람이었죠. 자, 어메이징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란데, 자, 요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메이즈드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네? 그러면 어메이즈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동사는 이게 주체를 잘 봐야 된다고. 주는 건지 받는 건지. 간송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면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ing예요. 주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체크 꼭 해주세요. 가능성이 있다. 네, 앞에 다 체크했죠? 오케이, 좋아요. 간송 선생님은 모으셨대요. 뭐를요? 예술품을요. didn't 하시니까 모은 게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죠. 이때 for는 목적의 for니까 뭐뭐를 위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치사로 해석하면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거요? enjoyment. 즐거움을 위해 모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술품을. 간송 선생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이때 did 자체가 뭐냐? 이때 did가 뭐냐? 여기서는 collected라고 보면 됩니다. 모으신 거예요. 뭐를? 예술품을.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의 identity. 독자성을,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괜찮나요? 오케이. 어떤 기간 동안에? 혹독한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동안에. 괜찮죠?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독립을 되찾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독립을 한번 했다가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은 것 같잖아요. 그냥 독립을 했을 때라고 하면 되는데 왜 리게인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이때 it는 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independence, 독립이라는 거죠. 이 오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국이 독립을 한 다음에 멈췄어요. 뭐를 멈췄을까요? 모으는 걸 멈췄어요. 미술품을 모으는 걸 멈췄어요. 왜요? 여기선 두 개로 갈게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뭐를요? 목적어를요. 목적어가 뭘까요? It would safely remain.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rt가 단수니까 단수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미술품, 예술품이 안전하게 이제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가지고 있든 이제 안전하게 한국에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간송 선생님,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네요. 그죠? 문화재의 수집. 뭐 하기 위해서요? 한국 문화의 독자성. 독자성, 즉 아이덴티티. 보호하기 위해 하면 되겠죠. 그죠? 무엇이 아니라 not 즐거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오케이. 그리고 해방 후부터는 수집을 안 했어요. 뒤에 이유는 안 쓸게요. 이거는 이렇게만 해도 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나라의 최악의 시기에 단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방어할 수 있었어요? 보호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이 한국의 national spirit, 민족 혼과, 그죠? 국혼이라고 하죠. 민족 혼과, 민족의 자부심을 방어할 수 있었다. 지킬 수 있었다. 이때 defend는 protect를 계속 써가지고 다른 어휘를 한번 넣어본 것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thanks to는 아시죠? 덕분에 라고 보시면 돼요. 간송 선생님 덕분에 thanks to. 전치사입니다. 이거 자체가. 전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are able to can이죠? experience, 이게 본동사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요.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날, today, 오늘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더 이상 뭐 쓸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문장 몇 개 안 되죠, 그죠? 밑에는 오케이, 좋습니다. 간송미술관은요, 언제 설립이 되어졌어요? 자, 이거 별표 돼 있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제 found라고 얘기하죠? 여태 있는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고 PP 형태잖아요. 근데 found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휘가 있는 거 알죠? 설립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ed가 이렇게 붙어요. founded 이렇게 ed가 붙어요. 설립하다. 근데 PP로 나온 거야, PP로. 수동이라는 거예요. 별표 한 개. 그러면 주어, 여기 주어가 있을 거고 그 주어는 뒤에 있는 주어겠죠. 이렇게. 간송미술관,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간송미술관이 있었죠. 간송미술관이 지었어요? 지어졌어요? 지어진 거죠. 수동인 거예요. 그래서 founded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founding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 지어져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어진 해석해도 되고요. 한국 최초의 프라이빗 사립 박물관이었어요. 사설 박물관이었어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언제 지어졌다고요? 1938년 설립. 최초의 사립 사설
박물관. 간손 선생님께서 간송미술관을 지었을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지었어요? 그것을 보화각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초 이름이 보화각이요. 보화각이에요. 이름이 간송미술관이 아니었어요. 보화각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선생님께서는 사용했어요. 그 건물을 뭐로 사용했냐? 뭐뭐로써 사용하다 보시면 됩니다. 장소로서 사용했어요. 뭐 하는 장소요? 스토어는 보관하다입니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보관하는 장소로서. 이게 동사라는 거죠. 모든 중요한 문화유산, 문화재를요. 하고 목적. 괜찮죠? 닫고 또 엮게요. 앞에 있는 수식, 앞에 있는 뭘 수식? 문화재를 수식, 아이템을 수식. 선생님께서 모으셨던 이 한 개만 하면 되겠구나. 또 과거 완료죠? 모았어야지 그 다음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시제 차이가 나죠. 그렇죠? 보관했다 하면서 여기 유지드가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투부정사지만 시제가 없지만 대부분 이 주제의 시제와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관을 하려면 더 일찍 수집을 해야 되죠. 수집을 해야 보관을 하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수식하려면.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대시나 대시 생략 따라 보시면 됩니다. 대시냐 위치냐 이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행사가 오래 수식을 받고 있으면 위치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수년 동안 모으신 거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제 그 건물을 사용했어요. 괜찮죠? 오케이. 요건 뭐 써야 되나? 당연한 건데, 문화재 보관 장소. 그쵸? 선생님께서는 언제 가셨어요? 1962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보화각은요, 수동태입니다. renamed. name이라고 하는 것도 명명동사죠. 5형식이에요. 수동태니까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니까 2형식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호만 남는 거예요.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언제요? 1966년도에. 괜찮아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뭐 한 개 더 써야 되겠죠, 그죠? 돌아가셨다는 거. 그죠? 여기다 쓸게요. 간송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셨어요? 1962 사망하셨어요. 작고하셨어요. 연도 잘 보셔야 돼요. 연도 38년 설립 62년도 작고하셨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보화각에서 간송미술관으로 이름 변경이 언제 됐어요? (1966년) 괜찮나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연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미술관은 현재 hold 보유하고 있습니다. about 약 5,000점의 문화재를요. including 뭘 포함해서요? 12개의 국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이죠? 정리를 여기다 갈게요. 5,000점의 문화재. 플러스 12개의 국보. 가 보관되어 있다. 괜찮죠? 끝났죠? 더 있나요? 없죠?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내용 파악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분류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괜찮죠?
인물 한 분이고요. 문화재의 세 개였어요. 그렇죠? 세 개를 잘 분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쉴까요, 이제? 쉬고 싶다, 그죠?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